안녕하세요. 고혈압이라서 약 먹고 계신가요? 또는 현미밥에 야채만 먹어야 한다고 괴로워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고혈압의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늘 힐링 건강도서관 추천 도서는 고혈압 3개월의 약 없이 완치하기입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고혈압을 완치한다고? 그런데 3개월 만에? 아니, 그것도 약이 없이? 무슨 사기꾼 같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책을 쓰신 유태우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시고요. 닥터유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과자를 오리온과 함께 연구해서 더욱 유명하신 분입니다. 고혈압의 진정한 원인은 모른 채 단편적인 해법에만 매달리셨던 분들, 고혈압 약을 놓지 못하시는 분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고혈압의 완치가 먼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미밥 채식으로 고혈압을 고칠 수 있을까? 유발 효과의 비밀. 현미밥 채식으로 고혈압을 고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식과 육식, 쌀밥과 현미밥의 논란이 한두 해의 문제는 아니지요. 과거에 비해 한국인의 식단이 서구화, 더 정확히는 국제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구화 식단은 육식, 밀가루, 패스트푸드 등에 의해 대표되고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등이 지방질과 설탕 등의 단순당을 과다 섭취하는 경향이 있지요. 이외에도 일식, 중식, 아시아식 등 수많은 외국 음식들이 먹는 것에 삶에 큰 재미를 두는 한국인들의 입맛을 충족시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의 존재는 한국인의 삶의 질을 높인 반면 한국인의 건강에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긍정적 영향은 한국인의 영양 결핍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것이지요. 비타민 D와 칼슘을 제외하고는 거의 어떤 영양소도 한국인에게 부족한 것을 찾기란 매우 힘듭니다. 부정적 영향은 이것이 지나쳐서 한국인을 비만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지요. 비만은 고혈압의 주요 원인임과 동시에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암 등의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음식과 비만에 대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 음식이, 특정 음식의 재료가 또는 특정 영양소가 특정 질병을 일으킨다는 믿음이지요. 기름을 먹으면 내 몸에 기름이 쌓이고 패스트푸드가 만성질환의 원인이고 트랜스지방이 심장병의 원인이라는 등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양입니다. 어떤 특정 음식이 아니라 무엇이든 많이 먹으면 내 몸이 쓰고 난 뒤 남는 것을 다 기름으로 전환하여 내 몸 구석구석에 저장을 해놓는 것이지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음식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현미밥도 너무 많이 먹으면 다 기름으로 전환이 되지요. 유일한 예외는 물입니다. 차도, 블랙커피도, 제로 칼로리의 음료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다른 음식을 많이 먹게 하여 결국은 기름을 더 축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인은 어느덧 거의 6개월치 식량을 내 몸에 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현미밥과 채식도 마찬가지지요. 중년을 넘은 상당수의 여성이 거의 채식에 가깝게 식생활을 하고 있지만 뚱뚱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현미밥과 채식이 고혈압을 고칠 수 있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미 현미밥과 채식을 하고 있는데도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일반식을 하던 고혈압 환자가 현미밥과 채식으로 바꾸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기에는 단순화해서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루 세 끼를 다 현미밥과 채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집에서만 식사를 할 때 가능합니다. 둘째는 집에서 식사하는 한 끼 정도는 현미밥과 채식을 하고 나머지 식사는 예전처럼 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가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둘째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경우는 다시 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평생을 한다. 둘째, 3에서 6개월만 한다. 셋째, 2주만 한다. 입니다. 다시 질문을 하면 어떤 경우가 가장 많을까요? 대부분은 둘째의 경우를 희망하지만 실제는 셋째의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현미밥과 채식의 고혈압에 대한 효과는 거의 하루 세 끼 평생 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쨌든 이를 기준으로 하고 그 효과를 논해보죠. 일반식을 하던 분이 하루 세 끼를 현미밥과 채식을 합니다. 가장 확실히 나타나는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루 섭취하는 음식의 칼로리가 줄어서 체중이 감소하죠. 이전에 먹던 식사와의 차이에 따라서 약 3에서 4kg까지 감량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규칙적인 생활과 일정한 식사를 합니다. 거의 집에서만 식사를 해야 하다 보니 외식도 하지 않고 술도 안 하고 회식도 거의 하지 않게 되지요. 회식에 따른 체력 소모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무리했던 시간이 휴식과 운동으로 채워지죠. 결국 감량과 규칙적인 생활이 현미밥과 채식을 실천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서 이를 유발 효과라고 하지요. 즉, 현미밥과 채식 그 자체로 혈압이 떨어지는 직접적인 효과는 미미하고 이에 의해 유발되는 변화가 오히려 훨씬 더 큰 혈압 강화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꼭 현미밥과 채식이 아니더라도 감량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유발 효과의 예는 매우 많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반신욕이 한 예이죠. 반신욕의 직접 효과는 반신욕을 하는 동안 휴식 효과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유발 효과인데 이를 마치 반신욕의 직접 효과인 양 공영 TV가 잘못 방향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한약의 감량 효과입니다. 한약을 복용하면 반드시 음식에 대한 금기 사항이 따라오죠. 그러면 감량은 한약의 직접 효과가 아니라 음식 금기에 의해 절식의 유발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현미밥과 채식을 평생 한다고 하고 그 직접 효과와 유발 효과를 다 합친다고 가정했을 때 고혈압을 과연 완치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한국인의 고혈압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작용하죠. 완치는 각 사람에게 작용하는 원인을 그 사람에 맞게 개선할 때 가능해집니다. 현미밥과 채식을 하지 않는 것이 고혈압의 직접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고혈압을 완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할 수 있지요. 약과 건강기능식품이 그렇듯이 현미밥과 채식의 효과도 그나마 평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생 약이나 건강보조식품 또는 현미밥과 채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근본 원인을 고쳐서 고혈압을 완치하겠습니까?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원인. 흔히들 혈압은 원인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혈압이 오르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국인의 고혈압은 힘든 삶, 즉 스트레스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인 스트레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고혈압과 다른 많은 병을 일으킬까요? 스트레스를 이해하려면 먼저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 자체만 보면 당연히 몸과 마음으로 구성됩니다. 학문적으로는 몸과 마음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연구하기가 쉽지만 내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같은 몸과 마음이라도 누구와 더불어 사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이를 관계라고 하죠. 주된 관계는 가족과 친구입니다. 또한 내 몸과 삶의 또 다른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취입니다. 학생 시절에는 학업이 주된 성취가 되고 성인이 되면 남자는 일과 돈, 여자는 자녀 교육이 주된 성취가 되지요.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환경입니다. 사회와 환경 또한 내 몸과 마음의 삶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나와 상호작용을 하지요. 우리의 삶의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각 사람마다의 독특한 삶의 목적, 생활 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각자의 물려받은 것과 노력에 의해서 각 개인은 그때마다 자원을 갖게 되죠. 자원은 단지 돈만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자원, 즉 체력과 여유, 좋은 관계와 인맥, 그리고 좋은 직장과 명예, 신분, 그리고 좋은 사회와 환경 등을 통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 내 몸과 마음의 자원, 즉 체력과 마음의 여유만을 따로 떼내어 저는 몸과 마음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체력과 정신력을 따로따로 불렀는데 요즘은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이 너무 커서 하나로 통합해서 부르는 것이 이해하기 쉽지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어떠한 객관적 상황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과 내 몸이 반응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똑같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큰 스트레스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때는 스트레스가 아니죠. 그런데 별 스트레스가 아닌 것 같은데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느낌을 받고 크게 반응합니다. 이럴 때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의 또 다른 특징은 이것이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이야기할 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큰 스트레스라고 한 적이 많죠. 아니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전자의 상황은 과거이고 후자의 상황은 미래이죠. 이렇게 내용 자체는 과거 또는 미래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현재 이 순간에 내가 느끼고 반응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현재 내가 느끼면 스트레스가 되고 미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현재 내가 느껴야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지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스트레스는 고통만이 아니라 쾌락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를 자각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런데 자신은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즐겁다고 하는데도 내 몸에는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중독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하고 있는 동안 매우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몸에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고 병들어가고 처음에는 즐거웠던 마음까지도 나중에는 고통으로 변하게 되죠. 중독과 유사한 것으로 뇌는 신나고 몸은 망가지고가 있습니다. 일 중독, 게임 중독 등이 여기에 속하죠.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같이 내 몸을 빠르게 해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서서히 내 몸을 망가뜨립니다. 우리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술이 세고 체력 좋고 이런 사람은 사실은 여기에 속하지요. 과시라는 쾌락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 큰 책임을 느끼면서 희생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는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임을 과시하는 한국적 문화가 숨어 있습니다. 고통이 되었든 쾌락이 되었든 아니면 느끼지 못하든 스트레스는 내 몸을 소모시킵니다. 먼저 나타나는 것이 통증과 기능 저하이지요. 뒷목 통증, 두통, 복부 통증 등이 흔히 나타나고 저항력 저하에 따른 감기, 소화불량, 변비 등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는 그뿐만이 아니라 수면 습관을 악화시키고 운동을 덜하게 하며 과식을 유발하고 술과 담배 등을 더 찾게 만들지요. 이 중 역시 가장 큰 것은 체력과 내 몸과 마음을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결국 고혈압 등의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신체의 노화도 촉진됩니다. 스트레스가 혈압을 높이는 직접적인 생리작용은 주로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입니다. 아드레날린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키죠. 이로써 혈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거의 모든 병의 원인. 앞서서 고혈압의 중요한 원인에 스트레스, 예민한 몸과 마음, 그리고 비만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원인에 불면증, 음주, 짜게 먹기, 운동 부족, 흡연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방 알 수 있는 점이지만 이 고혈압의 원인은 사실 한국인이 걸리는 거의 대부분 질병의 원인입니다. 가장 흔하게 걸리는 감기를 볼까요? 감기는 약 200여 종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인데 바이러스들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감기가 발생하는 실제 이유는 바이러스들에 대한 내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이지요. 저항력 약화의 직접적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 예민한 몸과 마음, 불면, 운동 부족, 흡연, 그리고 음주에 따른 과로 등입니다. 고혈압과 함께 성인이 잘 걸리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병과 고지혈증을 볼까요? 당뇨병과 고지혈증 역시 약간의 유전적 원인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당수가 당뇨병과 고지혈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이 세 가지는 비만과 합쳐져서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 하나인 암을 볼까요? 과거에는 위암, 간암, 폐암, 자궁경부암 등이 주요 암이었지만 요즘에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신장암, 전립선암 등이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일로에 있는 암들의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 비만, 술과 담배, 짜게 먹기, 그리고 운동 부족 등이죠. 뇌졸중과 심장병을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뇌졸중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고혈압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를 혈압으로 쓰러졌다와 동의어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혈관에 꽈리같이 생기는 기형이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나뉘는데 어느 것이나 고혈압이 원인이 되지요. 심장병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는 병인데 역시 그 직접적인 원인은 고혈압과 같습니다. 약물에 의한 고혈압 치료는 단지 혈압을 낮추어 고혈압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지만 원인을 없애는 고혈압 완치는 거의 모든 병을 완치하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음끼리 싸울 때 몸과 마음이 같이 소모된다. 생각은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겉마음으로 불립니다. 반면에 감정 욕구는 잠재되어 있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마음이라고 불리지요. 속마음에는 감정 욕구 외에도 현재의 내 몸을 느끼는 현실 감각이 있습니다. 속마음은 상당 부분 잠재되어 있지만 그 존재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내 몸의 반응과 행동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틀림없이 A라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B를 하고 있을까? 이 경우의 B가 바로 속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내 몸과 마음의 힘을 가장 소모시키는, 즉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이 바로 마음의 싸움입니다. 마음의 싸움에는 겉마음끼리의 싸움이 있고 겉마음과 속마음의 싸움이 있지요. 겉마음끼리 싸울 때를 고민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내가 알고 있는 겉마음이 싸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둘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싸우지요. 이 상황에서 내 몸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싸움은 머릿속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해본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정신력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체력까지도 뚝뚝 떨어뜨리지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나면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만 하는데 어떻게 체력이 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생각만 가지고도 내 체력은 극심하게 소모됩니다. 그래도 고민은 의식 속에 있으니까 나름 그 이유를 인지합니다.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겉마음과 속마음의 싸움이죠. 스스로는 마음이 싸우고 있는 줄을 잘 모릅니다. 대신 막연히 스트레스로 느끼거나 아니면 불안, 헤어나지 못하는 잡념, 별의별 생각의 떠오름 등으로 느끼지요. 어떤 경우에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분노가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우울해집니다. 내가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 이것이 바로 겉마음과 속마음이 싸우는 것이지요. 고민과 마찬가지로 겉마음과 속마음이 싸울 때에도 마음만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같이 소모되어 극심한 피로감과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속마음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이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내 속마음 받아들이기를 해봅시다. 그 첫째는 평소에 내 감정과 욕구를 생각 못지않게 나의 큰 부분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지요. 감정과 욕구는 생각이 판단하기에 아무리 작아 보여도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감정과 욕구는 현재의 내 몸 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내 속마음 알기입니다. 겉마음, 즉 생각으로 하는 판단과 믿음이 강하면 속마음은 숨어 있게 되지요. 이럴 때는 내 몸의 반응과 행동을 살피면 됩니다. 내 몸과 반응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내 속마음인 것이지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대화 중에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어려우면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속마음이 파악되면 그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합니다. 현재의 느낌 그대로 받아들이면 겉마음과 싸울 필요가 없죠. 받아들이기는 생각이 하는 판단하기나 믿기와는 다릅니다. 속마음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얼마 가지 않아서 저절로 정리가 되지요. 속마음이 지속되는 것은 겉마음이 하도 눌러 저항할 때이지 자신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저항할 필요가 없어서 사라집니다. 내 속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든 삶을 쉽게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즉,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군데군데 발췌독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전체적인 책의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바로 구입을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저는 40대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건강을 위해선 약이나 건강식품보다도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근본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혈압도, 고지혈증도, 당뇨도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인데요. 여러분들도 마음 관리, 스트레스 관리하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